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본 방송은 개인의 의견과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먼저 들리시죠? 사실은 우리 조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생각이 많으시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태훈입니다. 자, 오늘 하도 복잡하고 골치 아픈 사람을 하려니까 다들 머릿속이 지금 하얘지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노부유키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고 넘어갈 건데, 역사 교과서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분이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아주 지우시면 안 돼요. 역사는 항상 살아있는 거고, 그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반듯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즘 역사 교과서 문제도 시끄럽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베 노부유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 오늘 시작할 게 아마 아베 노부유키에 대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에 대해서?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으로 기억하고 있죠. 예, 조선 총독이요. 네, 예.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데, 예. 조선 통독이라는 말만 나와도 우리는 좀 그 사시나무 떨려지죠. 왜냐하면 예. 받은 그 역사의 예.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한 그 역사 교과서에서 많이 받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일본은 놈이고 네. 대한민국 사람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더 아주 좀 치가 떨리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젊은 애들도, 젊은 친구들도 사실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해가지고 그 감정을 평가를 하면 일본 사람들은 괜히 싫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일 감정이 우리 알게 모르게 숨어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반일 감정은 많은데 일본 물건은 또 엄청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교수님 어떠세요, 조 교수님은? 아니,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가 한류 이게 참 악연이에요. 진짜 일제시대부터 또 아니 그 이전에 그렇죠. 백제 때부터. 그렇죠. 백제 시절 그때부터도 그 외놈들 네, 외놈이에요, 외놈. 외놈들이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약탈해가고 그랬던 예. 부분이 우리 민족한테 그래서 사실 참 어떻게 좀 좋은 관계로 발전만 될 수 있다면 세계 최강의 어떤 국가적 그런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데 네. 그 지나간 역사에서 그래왔듯이 늘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역사를 보면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사실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복된 그럼요. 역사를 보면 여태까지 나라가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전부 다 잡아먹고 살았지. 그죠? 도와준다는 절대 개념은 도와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이익이 없는데 뭐하러 도와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교수님 그 다리를 우리나라로 다 논다 그랬었잖아요. 네. 바다로. 자기네가 네. 돈을 다 대서 그걸 나서 해저 자기네가 다리, 해저 터널 그걸 얘기 많았죠. 나가지고 예. 해저 터널도 놓고 자기네 돈을 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일본이 망할 거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절대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되죠. 그건 아니죠. 교수님 말씀대로 보니까 일본 놈들이 예. 너무 우리나라 거 많이 뺏어갔던 거 기분 나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백제 때 막사발 이런 것도 갖다가 거기 국보 1호로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고 하면 예. 기분 나쁘죠. 우리가 빨리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아베 노부유키라는 그 조선 마지막 조선 총독이요. 총독이 네. 그래 그 말이 지금 요새 이제 문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패배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자기 돌아온다 그랬어요. 제 정신을 차리고 예. 찬란하고 위대했던 과거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인데 예. 우리 일본은 한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심어놓았다. 그리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돌아온다. 것이다. 이게 아베가 이제 마지막 총독이 물러나면서 한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67년이 지났고 네. 지금 그 후손 아베 신조 지금 네네. 그 후손이 지금 같은 아베 집안이니까 총리. 예, 예. 일본 총리, 총리로 아베 지금 총리. 취임을 네. 해서 군사대국화를 이루면서 네네. 한반도 지금 언제든지 이제 이렇게 넘어올 넘보고 수 있는 있도록 거 그렇죠. 있죠. 경제를 넘보든 아베 노부유키라는 그 이름으로 한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원래 안 자는데 요번만 허락하겠습니다. 아베 노부유키라는 그 예, 이름을 노부유키. 보면 예. 우리가 그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 이 사람 이름은 굉장히 어른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라로 치면 네. 대통령 같은 아니면 국무총리 같은 아니면 무슨 장관 같은 어떤 그 직장의 모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럼 그런 장이 된다 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아버지 내지는 할아버지 이렇게 존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름을 갖고 계시면서 여기에 또 뭐가 또 있냐면 명예까지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명예를 가진 어른 존장이 조선을 가서 지배하면서 큰 업적을 세운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우리 당한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예. 나쁜 놈이지만 일본에게서야 좋지만 그 우리는 나쁜 놈인데 놈이지. 이 사람의 이름이나 기운은 네. 굉장히 그 값을 뭐 강조도 하고 자기가 그 고집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해도 남들한테 뭐 욕을 받는다든가 뭐 불평을 받는다든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상한 사람들 정말 나쁜 놈들을 보면서 나 이름 좋다고 너무 평가를 좋죠? 할래니까. 저도 정말 인상이 너무 그렇죠. 좋은 거야.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죠. 특히. 1875년생인데 그 예. 75년생의 그 그때 당시에 의뢰생이거든요. 예. 그 의뢰생의 아베 노부유키. 보통 이분 사주를 보니까 사주가 조금 비슷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한번 해봤어요. 보니까 그 이회창 그 총리였었나요? 이해창. 네. 이회창 대표라고. 예. 그분하고 조금 사주가 비슷해요. 그분도 그 60년 적은 의뢰생이면서 그 일간도 그러니까 태어난 날짜로 이쪽은 기운도 무사인데 네. 이해창 그 총리 법관이죠. 같은 그분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법관이죠. 무사가 아니라 그분은 문관이에요. 예, 그렇기 아니 때문에 법관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네. 어찌됐건 이쪽에서는 그래도 몸을 좀 쓰는 게 이게 강인하게 생겼잖아. 일본 사람들이 작은 거에 비해서 이분은 정말 이 기골이 좀 되게 좋아요. 근데 그분은 작거든. 부드럽고 작으면서 칼 같죠. 예, 좀 약간 생긴 얼굴이 스타일이나 예. 그런 것이 칼 같으니까 피부도 하얗고, 법관을 예, 하셨고 예, 뭐 예. 그렇게 했는데 법이나 뭐 대장이나 이런 거는 조금 다른 곳도 있지만 또 같은 예.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럴 수 관- 있죠. 네. 예, 예. 그래서 사주를 보니까 좀 비슷한 그런 사주를 갖고 계신 분을 뭐 우리 그러니까 국내에서 찾다 보니까 이회창 씨 사주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예. 조금 비슷한 사주를 갖고 가더라 이렇게 저는 평을 한번 해보네요. 저는 이제 이분 네. 상적으로 보면은 저기 박태준 씨 그분하고 좀 많이 얼굴이 좀 닮았다고도 할 수 얼굴은. 있고 네, 얼굴이요. 네, 네. 그리고 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인상 자체가 무사상 맞아요. 그리고 이마가 너무 잘생긴 데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운이 참 좋아요. 그리고 코가 정말 풍요한 코잖아요. 우리가 풍요한 코라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우리가 눈썹과 눈썹 사이를 상근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기운서부터 쭉 뻗어 내려왔는 데다가 그 준두 부분, 돈창고 부분도 아주 빵빵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전쟁 물자 지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력이나 해서 일본으로 착취해가면서 고짓을 했어요. 고짓을 할 만큼의 그 짓이라 그러니까 제가 좀 교양이 없어 보이네. 괜찮죠. 하여간 그 짓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코를 가졌고 그리고 얼굴 자체가 이 턱이 참 좋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항복문세는 조인을 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A급 위안부도 이쪽에서 한 거예요. 위안부도. 그렇죠. 위안부도 여기서 미연 여성 끌고 가서 군수공장에다 한 위안부를 만든 이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걸 할 만큼도 있는데 턱이 이렇게 좋다는 거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사재판에 들어가서 A급 전범이었었대요. 그래도 자기는 어찌됐건 뭐 전범자 리스트에서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우리가 731 부대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그 인체 실험을 다 했잖아요. 네. 그 인체 실험 한 사람이 미국하고 딜해갖고 빠져나온 건 다 아시죠? 미국하고 딜을 할 때 뭘 했냐. 이 실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실험이다. 그래서 그 많은 자료를 갖다가 내가 가지니까 나를 갖다가 살려주고 도리어 더 돈도 줘라. 해갖고 도리어 빠져나온 건 우리가 너무 잘하는 사실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저기 아베노프스키도요. 쥐가 해야 될 일을 전범인데 사람으로 했어요. 사형은 당하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 도리어 나와가지고, 도리어, 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나이도 많고, 78세까지 살았으니,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좋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못된 짓을 하면은 꼭 벌을 받는다는 거. 육군 항공대 들어간 아들은요, 죽었어요. 전쟁에. 그럼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래도, 징벌, 권선징악. 우리는 좀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죠. 근데 아베가 자기가 아무리 잘 살았으면 뭐예요? 어찌됐건 육군 항공대로 들어간 아들은 영국 함대하고 이렇게 교전 중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아들이 죽으면은 그거는 살면서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 나름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당대 벌을 받아버렸어. 당대에서 죄값을 예. 받은 거죠. 예, 예전에는 네. 그래도 몇 대가 가서 벌을 받는다 이랬는데 요즘 몇 대까지 안 가요. 근데 뭐 몇 대 예. 가고 뭐 그 당대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잘못을 했을 텐데 이거는 뭐 어느 이거는 나라와 나라 그러니까요. 사이를 갖다가 그냥 너무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파헤쳐놨으니까. 응? 그리고 또 이름에서도 봐도 네. 이분이 어른스러운 건 있지만 네. 관제구설이 끌고 가는 사람이고 또 자식 걱정, 자식 문제를 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또 형제 간의 문제도 좀 달고 가는 사람이에요. 나만 잘나고 나만 어른이다 싶지 네. 형제나 네. 자식에 대한 그 사건은 늘 달고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예. 이 저 아베 노부유키가 네.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잘 살았다. 이것은 네.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일제 강점기 때 네. 그 제 3대 그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가 네. 1926년에 현재 그 청와대 자리에다 조선 총독 총독을 관절을 지었죠. 줬어요. 네. 그게 20년에 왜 그랬냐면 그게 네. 이제 경복궁으로 내려가는 용맥의 모가지를 밟는다. 아. 그래서 네. 이시 조선의 왕궁의 용맥의 저기를 끊는다. 그래가지고 맥을 네. 그 끊었군요. 밑에다가 네. 새말뚝 뭐 몇천 개를 박았대요. 네. 글쎄, 거기다 그랬다고 몇천 개를 그러더라고요. 박고 네. 지하에다가 네. 그 위에다 이제 저 업무를 줬는데 네. 6년 뒤에 그 사람이 일본 총리 대신에 오르는 등 아주 승승장구할 때까지만 해도 예. 그 청와대 터의 그 저주를 알지 못했다고 이제 그런 책에 나와요. 아, 그런데 일본의 그 젊은 장교들이 사이토의 목을 잘라서 살해를 해버렸어.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제 사이토가 청와대를 관절을 올린 지 10년 차 되는 해였거든요. 네. 그 이때부터 그 조선 총독부 그 총독들이 관저에 와서 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경복궁. 예외 없이 다 비춰고 경복궁? 네. 청와대 지금 청와대 청와대 조선 총독부 자리에. 예, 그 예, 예. 관사로 있던 예. 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예 하야를 했고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도 임기를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하고 그냥 내려왔죠. 박정희 대통령 시해됐고 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그 본인들이 직접 수감됐잖아. 김영삼 대통령 또 아들은 감옥에 보냈고 또 김대중 대통령 아들도 이제 똑같이 감옥에 갔다 왔죠. 갔고 네. 예. 청와대에서 그 거쳐서 나온 사람 중에 지금 제대로 계신 분이 이명박. 아직 이명박. 현재는 이명박 대통령. 한 분인데 네. 이제 저 자원외교다 뭐다 계속 말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최규하 저분- 대통령. 그러니까 누구요? 최규하 최규하. 대통령은 아니, 잠깐 하고 잠깐 하고. 중간에. 예. 그분은 원래 또 그거 대통령 하고자 그 하는 자리가 것도 아니었죠. 없었고 예. 그러니까 음. 저 자리에서 그게 일제시대 총독부터 지금 현재 저 대통령들까지 단 한 명도 그 자리에서 말로가 좋게 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뽑지 않고 그냥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건 뽑고 치우면서 청와대를 지었죠. 다 새로 저기 지었죠. 하면서 예. 청와대를 지었죠. 지었지만 예. 그 터가 그런 터란 말이에요. 아.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실제로 저는 그 지기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요. 네. 일본은 앞으로 조금 이따 구운이 온다 그랬잖아. 내년 네. 내후년부터 빠른 그 대개 이론에는 2017년부터 오고 17년부터고요. 늦게 오는 24년. 기성파 논리로 보면은 그 2024년부터 7년 뒤에 8년 뒤에 네. 그게 구운이 오는데 이제 네.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것이든 적용이 됩니다.
근데 구운기에 일본은 급부상해요. 아베 노부유키가 우리를 점령하고 그때 떨어질 그 무렵이 그러면 운으로는 그때 몇 운이었었죠?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구운에 일본이 와서 계속 흥선대원군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붙인 묘 있지 않습니까? 파헤치고 뭐 배 그 윤용 뭐 배 사건 나고 막 그럴 네, 때 네, 네. 그게 구운기요. 일본이 그러면 이제 계속 와서 건드리고 구운기에 있다가 그러다가 그 결국에 도장 찍은 게 이룬 이운내. 이운에 가서 이운에 찍은 거지. 그러면 요번 구운 돌아오는 구운도 일본은 좋아진다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어디 침몰한다. 저는 이제 풍수적 지기 2024년이 좀 맞을 것 같은 게 네. 그때가 갑진년이에요. 그렇죠. 예. 갑진년이죠. 갑진년이 그때부터. 맞을 것 같으네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7년이 예. 내후년이거든요. 네. 내후년부터 예. 이제 그것이 발현이 정유년. 돼요. 네. 정유년인데. 네, 2017년? 정유년부터 예. 발현이 됩니다. 시작이 네. 된다고. 시작이 그러면 되겠지. 네. 시작이 되고 2024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파룬이라고 하는 개념도 네. 2004년부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2004년 4월 1일 날 그 서울역 용산역에서 KTX가 떴습니다. 그 6년 전, 7년 전에 발표하고, 예? 6년 전, 7년 전에 발표를 하고, 토지 매입 들어가고, 한 4, 5년 전부터 공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2004년 4월 1일 날 파룬이 시작됐을 때 이미 용산역이나 서울역은 다 개발이 돼서 시작이 되는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6, 7년으로 전부터 그것이 움직였다는 증거인 그렇죠. 거죠. 개발의 그렇죠. 시작이 이미 그러니까 예. 지금 2017년부터 이제 움직이는데 그 우리나라가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금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요. 왜 공포 마케팅을 하냐고 막 이런 식인데 저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네. 보면 지나간 구운에 보면요. 네. 너무나 비참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면 앞으로 돌아오는 구운에도 내후년이요. 네, 구운 뭔데 그 아니에요. 내후년부터 돌아오는 구운에도 네. 그렇게 그 구운이라 그러면 밝은 기운이 나타나기 때문에 옛날에 잘못된 것들 전부 다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거 뭐 탈도 나고 뭐 이러는 운도 되는 거죠. 그건 절대 구운에는. 저기 지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 지기는 안 그렇고 지기는 환경적으로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낙서 구궁 얘기인데 네네. 애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낙서 구궁 얘기인데 네. 6운, 8운, 2운 때 우리가 대발이고 네. 우리가 대발이에요. 네. 네. 6운, 8운, 9운. 네. 어? 일본은 네. 일본은 9운, 2운, 7운, 6운까지도 가더라고. 6운에 굉장히 강성했거든요. 네. 일본이 9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서남 쪽으로 해서 서남 쪽으로 서쪽에 운이 먹을 때 일본이 좋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북쪽에서 올 때 우리는 북쪽에서 내려올 때 좋고 네. 그 지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메이지 유신 그 1867년도 68년도 그때 예. 일본이 교토에서 도쿄로 수도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망했지 그때. 근데 예. 교토가 굉장히 좋은 자리야. 지나온 지금도 그 자미연국이야 여기가. 예, 예. 지금도 거기는 거기- 교토 좋죠. 거기 가면 왕국도 있고 예. 지금 네네. 참 잘해놨어요. 거- 아주 그렇죠. 깜찍하고. 지나온- 예. 거가 자미연국이고 진짜 예. 좋은 터예요. 그게 예. 운을 못 만나서 그냥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 근데 도쿄로 옮겨버렸잖아요. 네. 도쿄는 교토보다 훨씬 안 좋은 자리예요. 음. 그런데 이제 예. 그 안 좋은 자리도 이제 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근데 지금 파룬기에는 그 도쿄가 아주 안 좋은 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쓰나미 나고 막 난리 난 거잖아요. 이제 계속. 일본은 원래 그렇게 운이 그렇게 20년 대기 운이 아니더라도 그 지형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산 지형이잖아요. 또.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바다 위에 네. 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화산 지형이에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더 큰 땅덩어리고요. 어, 땅은 네. 크죠. 예, 아, 그리고 그렇죠. 예. 뭐 일본이 가라앉는다. 뭐 동쪽이. 이게 뭐 주부 바람 빠지듯이 쑥 가라앉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하루아침에 이게 되나요? 그게 안 이게? 되는 거고 예, 그게 예. 우리가 일본이 예. 미우니까 예. 아 일본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적이지 그거는 지질학적이든 저희가 보는 풍수지리학적이든 예. 그게 한순간에 그러지 않고 그 일본은 항존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운이 발전되고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운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네. 일본이 이운에 아주 강성하게 올 때 우리는 나라를 뺏겼습니다. 힘들죠. 예? 옛날에. 아무래도 예. 근데 그 이운이 또 다시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럼 아베 노부유키하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메이지 천황이잖아요. 그렇죠, 메이지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인상학적으로 좀 대비를 해볼 건데 네. 네네. 그때 그 풍수는 어땠었는지 그때 우리나라 기운하고 예. 그 일본의 기운하고 좀 알려줘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예, 이제 일본이 패망한 게 1945년이잖아요. 네네. 1945년 8월 6일 45년이죠. 폭탄 투하. 그럼 그게 오운이거든. 네, 오운이요? 그렇죠. 오운이죠. 예. 오운. 오운이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오운하면은 전문가들은 알거든. 근데 오운일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은. 그러니까 180년의 주기로 네네. 이게 세상사가 되돌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예, 그럼 그걸 180년을 주기로다 그러면 그럼 2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이름부터 구운까지 있는데 구운까지 각 나라마다 용맥과 그 예. 산이 있는 방향과 물이 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사방 팔방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네. 운이 변한다는 논리예요. 구운이요? 그런데 네, 예. 예,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 동북 쪽에서 용이 내려오고 네. 또 서북 쪽에서도 또 권해령이 내려오고 네. 거의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네. 좋다 이거죠. 그 구운 중에서 하루 때는.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용이 오는 운이 우리한테는 6운 8운 같은데 아주 좋은 거고 그럼 그게 수생목의 원리죠? 아니요 그건 그런 아니에요? 오행은 틀리죠? 아니고요.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네네. 후지산이 예, 교토에 예. 그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예. 후지산 서쪽에. 서쪽에. 예. 서쪽에서 그 교토 쪽 도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용맥이 네네. 그 서쪽의 운과 서남 쪽의 운이 올 때 일본이 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전체적인 국가적인 운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구운에 절단 나죠. 앞으로. 그렇죠. 예. 그러네. 예. 그럼 저는 네. 예, 요즘에 요번에 저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금리를 내리는 바람에 네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려고 그러다가 예. 못하고 이제 지금 딜리가 돼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경제 평론가나 이런 분들은 중국이 곧 망할 것처럼 다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요? 예, 중국이 곧 망할 것 같이. 중국이 왜 곤망해요? 아니, 네. 그런 경제 평론이나 이런 걸 보면요. 네. 중국이 버블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곧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예. 중국보다 자꾸 건드리다가 미국이 먼저 무너져. 저도 교수님 말씀에 한 표. 아니, 저도 한 왜 표요. 그러냐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예. 지세가 중국이 예. 훨씬 나요. 중국. 오운 그때는 이제 예. 오운 때. 이제 패망할 때가 이제 오운인데 오운이라는 것은 방향이 없고 중앙에 네. 오왕토라고 하나 흉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나는 거야. 우리나라의 예. 경우에도요. 네네. 오운 때 6.25도 났었죠. 옛날 그 이전에 예. 임진왜란도 났었죠. 각종 밀란이 났었고 전쟁. 그렇죠. 또 옛날에 예. 몽골 전쟁 있죠. 몽골 침공했던 때도 오운에 침공에 들어갔죠. 맞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오황토해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 지운이 예. 지운이 딱 그 오운에 걸려드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이제 해방도 했지만 곧바로 또 6.25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6.25 때. 그러면은 만약에 메이지 유신이 우리가 이 노부유기처럼 일단은 운이 그때는 나쁠 때잖아요. 우리가 나빴고 네. 여기는 좋았다가 나빠졌으니까 일단은 패망을 한 거잖아요. 나빴죠. 예, 같이 나빴던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시대는 흐르는 거고 역사는 흐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궁금한 거 한 가지. 예. 그때의 기운이 만약에 180년을 해서 주기로 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1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180년대로 일단은 그거는 똑같은데 똑같죠. 그 운이 그때 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럴 수도 그러니까는 있겠죠. 1000년 전에 그 구운하고 그때 만약에 뭐 7운에 들어가나 8운하고 예. 지금의 7운 8운하고 예. 노부유스키가 있었던 그때 그 운하고는 다 똑같이 보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예. 그건 이제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만요. 네네. 직이라는 것은 네. 팔방으로 기운이 오냐 안 오느냐 그 차이거든요. 네네. 사람은 나는 좀 너무 행복해. 돈을 벌어서 행복해. 애인을 만나서 행복해. 뭐 예. 공부를 해서 행복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네. 직이라는 것, 기운이라는 것은요. 예. 그냥 팔방으로 그 팔방에 어느 방이든 내가 우리 집이 동쪽에 뒤에 산이 있는데 동쪽에서 기운이 오냐 안 오냐 그 차이예요.
오면은 네. 그냥 만사가 유효하고 버글버글 사람이 뭐 이거 동네 집값이 올라가고 도시가 국가가 그렇다면 국가가 흥발하는 거고 안 오면 쇠잔에서 절단 나는 거고. 풍수적으로는 그러네. 그렇게 되는 건데 예, 예. 그때 당시 보면 메이지 천황 때는 예, 예. 그 메이지 천황이 원래 이름으로 보면 그 예. 본명은 네네. 무쯔 히토라고 하는 예, 이름이거든요. 맞아요. 무쯔 히토. 그 이름도 이분이 참 그래, 무쯔 그쵸? 히토라는 이름은 이분이 1867년 1월 30일생인데 네. 그 이름을 보면 돈을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에요. 돈이요? 돈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얼굴도 뭐 그래요. 천황이 돈을 좋아한다고 돈을 좋아하지 않아도 돈은 뭐 당연히 있게 마련이겠지만 네. 뭐 그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유흥도 좋아하고 기타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여러 가지 등등은 예. 다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도 많이 좋아했던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은요. 네. 그래갖고 상당히 자식도 많고. 그렇죠. 예, 자식도 많아요. 많고, 이름에도. 척도 많고. 네. 그런데 예. 이분의 이름과 무쯔 히토라는 이름,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름이 있네요. 사쯔노미라는 이름도 있어요. 예, 다른 이름이 사츠노미야예요. 네, 예. 사쯔노미야라는 이름 그 이름도 보면 예. 명예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식도 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 또 예. 여자도 좋아할 수 있는데 예. 이분과 예. 아베 노부유키라는 분은 네. 그 상하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은 천황이고 예. 또 이쪽은 한 분은 총독. 예. 그 일단은 조선 총독이었으니까. 조선 총독으로 예. 온 분이고 그러니까 육군 뭐 장군감 정도 그렇죠. 되는 예. 사람이죠. 그렇다면 부하인데도 불구하고 예. 부하가 그 위에 분을 뭐 하극상하지는 하극상? 않지만 예. 하극상하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 반대로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아마 네. 이렇게 이 네. 노부유키 같은 경우가 아마 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네. 훨씬 더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격도 규격이고 이마도 더 잘생겼고. 뭐 이런 분이 예. 뭐 그 웃사람을 그 뭐 하극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극상하지는 않는데 안 하죠. 근데 분명히 하극상은 다른 사람들이 산이에요. 이렇게 예. 인상을 이렇게 해줄 때는 예. 천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한테 천황보다 더 웃사람처럼 존경을 받았었던 것 같은 때일 것 천황은 같아요. 네. 어찌됐건 천황으로서의 있었지만 네. 이 노부유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쵸, 자기가 실권을 다 하는 가지고. 실권자를 네, 갖고 그렇죠. 있었기 네. 때문에 실권자의 큰 상을 실권을 다 가지고. 갖고 있었고 그리고 천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얼굴을 보면은 행복한 얼굴이 전혀 아니에요. 뭐 웃는 얼굴도 한 번도 없고 보면은 눈도 이렇게 좀 들어간 눈이거든요. 눈이 이렇게 깊게 들어간 눈들은 보면은 생각을 많이 하는 눈이에요. 그리고 음적인 눈이기 때문에 뭘 볼 때 반듯하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두 분 사이에선 별로 사이가 좋지 좋지 않았을 않았어요. 거예요. 이름으로 봐도 예. 완전히 반대파예요. 그래서 안 좋아했기 네. 때문에 아마 그 나라의 국군도 사실은 위에서 서로 극이 돼버리면은 그거는 잘 그렇죠. 끌고 나가질 않죠. 두 분 둘이 역시 합이 돼야 이름으로 볼 되는데, 때도 예. 상극이고요. 아니, 네. 어떻게 그리고 두 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맞춘 것도 아닌데 딱 만나요. 나만 틀리고. 그리고 또 보면은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조 교수님이 예. 그때 국군이 오운이라서 네네. 뭐 전쟁 시기였고 또 그 뭐 이렇게 해서 망했고 그랬다고 하는데 네. 그때 히로시마가 45년 그 8월 6일 날 그 미국한테 원자폭탄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세 예. 방을 그때 세 방인데 예. 대단했었잖아요. 그 세 방을 맞게 된 그 히로시마의 도시명을 네. 이름으로 한번 봤더니 네. 그 해에는 그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볼 때는 편관이라는 운인데 그 편관은 많을 때는 또 뭐 칠살이라고까지 부르잖아요. 네. 그런 운이 왔어요. 그 도시가. 그렇구나. 그래서 병마라든가 폭탄이라든가 뭐 예.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 들끓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동경도 아니고 히로시마에다 그 폭탄을 했는지 네. 그 도시 이름에서도 그때는 이렇게 보여지네요. 1945년도. 네. 그 저는 히로시마하고 또 하나가 나가사키인가? 네, 나가사키. 네, 나가사키. 나가사키. 예. 나가사키도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가사키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히로시마만 얘기하잖아요. 나가사키는 아마도 예. 그때 운에 보면은 예. 망하기는 망하는 운인데 반대로 망하기는 이사를 가는 운처럼 망하기는 망하는 운인데 예. 그래도 돈이 좀 생겼던 때예요. 이 히로시마보다는 그때 그 운으로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또 왜 그런가는 또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아니 근데 네. 어쨌든 네. 이 아베 노부유키 그 발언이
이제 사실은 뭐 진위 여부도 이 말을 네. 진짜 했다 안 했다 사이트마다 다르고 네. 이게 네네네. 문화인데 근데 문제는 네. 우리는 대패했지만 조선은 이미 100년 동안을 우리가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본다. 이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고 우리한테 나쁜 정도가 아니죠. 아니 나쁜 말인데 네. 그게 솔직히 제 풍수학적 관점으로 보면 그대로 이 말처럼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너무 소름 끼치는 얘기고. 교수님 말씀에 저도 인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이제 강남에 이렇게 가보죠. 네. 일본식 이름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 써 있어요. 일본식 그냥 그대로 그 발음으로 해서 음식점. 일본에서 하는 그대로 갔다가 일본 음식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먹고 있어요. 똑같은 이분이 얘기했던 거랑 거의 뭐가 일본 틀리겠어요. 이름뿐만 아니라 네. 미국 이름, 뭐 중국 이름 이런 것이 이제 자꾸 들어와서 그걸 이제 같이 근데 쓰고 요즘은요 있는데. 일본 이름이 더 많아요. 아니 근데 그런데 그것이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네. 현재 이게 그 문제화된 근본적인 일이 사실은 국정교과서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얘기하다가 국장 교과서냐 검정 교과서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막 이런 문제가 지금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좌파가 어떻고? 네네네. 저희 그럼 우리 교육 문제 한번 얘기하면은요. 네.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지금 학기가 3월 학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사실 9월 학기. 따지면은 일본 그 잔재가 지금 학기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른 세계 모든 저기 나라들은 다 9월 학기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만 지금 3월 학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학기 자체도 틀려요. 따지면은. 그런 거는 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근데 우리는 뭐 다른 봄부터 나라. 시작해야 되는 나라라서 그런진 몰라도 하나하나 따지고 넘어가다 보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베 노부유키가 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랬으면은 네가 뭔데 하고 이렇게 강하게 좀 나간 사람은 없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그 신채호? 단체 신채호. 네, 진짜. 그분이 한 거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가 이게 식민지 될 거라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고 그래요? 나니까 되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아니 그런데 네. 우리가 자꾸 이 얘기를 얘기하고 네. 이 아베 노부유키 얘기를 하고 이게 또 풍수적으로 자꾸 그렇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한민족이고 네. 우리가 역사는 되돌이 되니까 이것을 똑바로 견제를 바로 하고 잡자.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런 쪽에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이게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는 너무나 안일과 이런 것이 이제 팽배하다 보니까 이런 민족한테 예를 들어 국가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무슨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 현실을 똑바로 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현실을 똑바로 보지는 못하죠. 그에 맞는 네. 그걸 인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우리나라는 어려우면 뭐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타나서 도와줄 거야 뭐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로버트 태권브이 괜찮다. 그거 만들면 안 될까요? 아이고 진짜. 아니 근데 우리가 노부유키나 우리가 이 메이치 천황 있죠. 메이치 천황을 이렇게 상을 볼 때도 보면 둘이서 이렇게 보면은 서로 안 맞았거든. 그래요. 그 우리도 언제 한번 시간 내 가지고 우리도 이분들 다 이렇게 사진들 갖다 놓고 정말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 보세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이 천황과 이 두 사람의 이 총독이었었고 이러는데 이 두 사람 상 속에서도 서로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 운이 나빠지잖아요. 나라 뺏길 때 그렇죠. 고종황제 상도 좀 이렇게 좀 같이 저기를 했었으면 어머, 좋았을 그러네 거였어요. 진짜. 우리 그죠? 고종 황제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고종 황제하고는 누구랑 닮았냐면은요. 노부유키하고 좀 많이 닮았네요. 근데 닮은 거에 비해서 참 조금 많이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얼굴이 노부유키 같은 경우는 얼굴이 크면서 이목구비가 아주 장대하게 잘 생겼어요. 그런데 비해서 고종은 눈썹도 가늘고 눈도 작고 코도 일단 재물을 나타내는 이 코가 빈약해요. 너무너무 빈약하고 그리고 얼굴이 제가 조금 가슴이 조금 아프네요. 한숨이 폭 나오시네요. 참 그러네요. 상학적으로 그래요? 상학적으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빈상이에요. 성명학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진짜. 고종 황제하고. 너무 빈상이어가지고 이렇게 상이요. 이렇게 좋은 상하고 자료 준비하고 계시네. 네네. 빈상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이 나쁜 사람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나라의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이렇게 코도 이렇게 그 자기 위상인데 위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잘 뻗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돈 창고가 일단 비어 있네요. 우리가 콧방울이라 그러죠. 콧방울이 비어 있어. 없어. 작고. 그러니까 그냥 지식이나 이런 면에서 날카롭게 자기 자신을 갖다 얘기할 수는 있는 거고 그 눈이 너무 작아요. 조선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코를 갖고 있고 얼굴 자체가 편안하지만 이분은 사색을 즐겼던 분 같아요. 자기 스스로 나름으로 내가 나 혼자서 이렇게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거. 차라리 예술이나 문화 쪽 이런 거는 잘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 하지만은, 그분이 사색을 안 할 수 없었잖아요. 그 부인을 그렇게 보내고 예. 아버지를 또 보내고 그렇게 사색 안 할 수 또 힘은 없죠. 말은 네. 왕제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러니 예,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너무 빈상이다. 너무 그리고 속상하다. 그때 무렵에 예. 우리나라 지금 경복궁 그 터가 뭐가 네. 문제냐면은 네. 그 터가 그 내당수에 네. 내당수가 그 내당 안에 물인데 네. 그 내당 안에 물이 청계천수인데 네. 청계천에 물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가난했었던 거예요. 음. 아마 그 시절 무렵에 음. 우리 조선이 최고로 가난했을 거야. 청나라에 수탈당, 중국에 수탈당하고 예. 일본에 뺏기고 이러면서 우리는 주권도 없고 그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 파룬기 들어설 때 2003년도에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한 다음에 네. 그 청계천에 물이 활활활 내당수가 흘러다니까 네. 우리나라가 최근 10년 동안 아주 십몇 년 동안 급부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이치였었고 풍수적인 견해로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이제 운이 다 돼가고 네. 이제는 다른 방향의 운이 서울이 쇠폐해지는 그런 운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때 고종 당시-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눈썹을 보고 있잖아요. 네. 눈썹이 우리가 집에 지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고종은 눈썹이 3분의 1밖에 없네요. 거기다가 얼굴 자체가 얼굴 파는 큰데 비해서 이마는 참 좋으니까 이제 어차피 왕으로 물려받았고 턱도 아마 좋으니까 나름대로 자기 그 자손도 이렇게 있긴 있는데 별로 크게 번성은 못 하는데 나 절대 안 났잖아. 그 이름은 간은 그 이름으로 어때요? 고종황제 이름을 보니까 예. 고종황제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예. 그 본명을 본다면 예. 제황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제황. 네. 예. 그다음에 이제황, 아, 이형이라는 맞아요. 이름을 예. 썼는데 예. 두 개 다 볼 때 우리 그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예. 그 풍수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는 참 돈이 없고 말랐다 그러는데 예. 이름으로는 보면은 예. 한쪽 이름에서는 예술도 좋아하고 예, 그다음에 맞아요. 사색도 즐기고 예. 시인도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예. 또 여성 같은 그런 어떤 섬세하죠. 예. 성격, 섬세한 예.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예. 그런 이름인데 예. 그 이름에서 명예나 아까 예. 뭐 왕이 됐으니까 음. 뭐 명예는 됐을 것이다 그런데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거는 이름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망할 수 있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치욕이지 사실은 갖고 계십니다. 따지면은. 네. 근데 어차피 그 관을 뭐, 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음. 관을 치는 상관만 굉장히 중중하시네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도 얘기하고 나라도 얘기하고 국가도 얘기하는 게 그 명예를 직업도 얘기하고, 직업도 명예도 얘기하고요. 예. 그럼 뭐 사람으로 친다면 맨 마지막에 이제 모자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제일 나를 높이. 지켜주는 테두리. 예. 그렇죠. 그런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없으면서 그것을 치는 그거를 못되게 하는 그런 상관. 상관이라고 관을 상하게 하는 걸 상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관 그것이 기운이 아주 와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됐지만 왕한 이름이에요. 예. 네. 근데 네. 이분 자체는 이 말을 보면은 어차피 왕은 되게 돼 있어요. 그 근데 초년에 이제, 예, 돼서 결국은 뭐 30대 넘어오면서부터 눈썹 기운서부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힘들게 살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왕이었기 때문에 얼굴에서도 그 빈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고종 황제하고 네. 일본의 천황이나 또 노부유키 네. 그 이 사람들이 상이 좋고 또 이름도 좋고 우리 고종 황제는 이름도 나쁘고 환상도 나쁘고 풍수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절단 조금 낫다 빈약하다 이렇게 그래야죠. 아. 근데 우리나라 어차피 예. 그뭐 예, 그건 맞습니다. 나쁘다 예, 하더라도 뭐 그때가 인정합시다. 인정할 수 있는 상황. 뭐 인정해야 될 건 해야죠. 어떻게 네. 해요. 참 가슴 아픈 역사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을 보면은 돈에 나오는 세종대왕을 보면은 정말 얼굴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상이 다 갖췄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세종대왕하고 이분하고 이렇게 우리 이제 마지막 황 고종하고 이렇게 사진 이렇게 갖다 놓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틀린가. 뭐 상공부 어렵지 않아요. 사실 갖다 놓고 보면 돼. 그러면은 눈썹도 세종대왕 잘생겨, 이마도 잘생겨, 코도 풍부해. 어차피 뭐 재정이 망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재정이 없기 때문에 돈이 경제 없으면 때문에 망하게 망하는 되거든. 거예요, 다 경제. 그러다 보면은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첫 번째 조건이 사실은 경제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경제가 망한 때쯤 되면은 정말 코도 빈약한 왕이 태어나고, 네.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이 돼요. 예. 그리고 나라 구군하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나라 구군, 그리고 풍수잖아요. 그게 풍수 중에 그 부분이라든가 뭐 성명도 좋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인상도 안 좋은 그런 대통령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언젠간 다룰지 모르지만은 어떤 대통령 한 분이 이제 누구라 그러면 아시죠? 김모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분 상 보세요. 코 들렸죠? 얼굴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이마도 뒤로 넘어갔죠. 그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완전히 뭐 하늘서부터 저 땅까지 뭐 바다까지 한바탕 다 뒤집어졌잖아요. 경제도 그때부터 완전 밑으로 떨어졌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대통령을 뽑을 때 인상이 중요한 분, 인상이 정말 나라를 정말 어떻게 잘 살리나. 근데 애청자분들이나 음. 국민 여러분들이 네. 투표 그 유권자들이 네. 환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알려드려야지.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라도 그때쯤 되면은 모든 국민이 그렇죠. 인상을 보고 저분은 말을 거짓말을 할 것이다. 저 사람은 눈빛이 안 좋아. 그리고 경제는 저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이제 알게끔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풍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셔야 되고, 성명학적으로도 이런 거는 안 좋다는 걸 이제 차근차근 알려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는 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2017년까지 이걸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2017년이요? 대선까지 가야 되는 그러네. 거예요. 더 많이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네. 2017년까지 우리가 그걸 다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되는 뭐 거.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알려주겠습니까? 하는 데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시죠. 2030년까지 가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니까 그래도 아주 안 들은 것보다는 그쵸, 그래도 공부하는- 열심히 들어서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나면은 방송. 예. 그러면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뭐 아베 노부유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상 좋아지고 내 이름이 좋아지고 내가 사는 터가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갖다가 사실은 더 궁금해해서 이걸 듣는 건데 우리가 아베나 아니면 메이치 이 천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고종 황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는 이건 우리가 예시잖아요. 예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예. 교수님 이렇게 방송에다가 보시는 청취자들이 예, 내 듣는, 집은 예. 주소가 어떻고 어떤데 예.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 있으면 풍수 교수님이 뭐 알려주실 좀 거예요? 알려주시기도 하고 예. 나는 몇 년생 누군데 예.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렇게 답변도 한번 해드리고 뭐 그런 것도 다행이네. 괜찮죠. 근데 사진은 어떻게 올리시려나? 사진 올리시면 제가 봐드릴 수가 있는데. 네, 사진 올리시면 관상도 봐드리고. 그리고 특히 뭐 성형을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은 저한테 사진을 올리면서 저 성형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올려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몰라야죠. 요즘은 아니에요. 중국은요, 아니요. 중국 사람들은 성형을요, 크게 한대요. 눈에 그래. 띄게. 왜냐하면은 나는 돈을 들인 얼굴이다.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성형을 그렇게 인조인간 한대요. 로버트다. 이런. 그 그러니까 자연의 만약에- 빛을 그 자연의 물론 그 그러네, 진짜. 못생긴 사람도 있겠지만 교수님 얼굴은 네. 교수님이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맞아. 만약에 자신 우리가 없는 분들은 고종황제 시대인데 지금이 고종황제가 이렇게 나오셨다. 그러면은 고종황제님 저 성형하시라 그럴 거예요. 정말 성형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좀 성형 좀 하세요 하고 제가 쫓아가서라도 하고 싶을 만큼 메이지 천황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페인의 요인 이분이 페인의 요인이 너무 뭐 좋은 것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은 얼굴에서 보여지는 그런 면은 얼굴이 길어요. 네. 얼굴이 길고 눈이 깊거든요. 그럼 음기가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데 비해서 수염을 너무 강하게 길렀어요. 이런 얼굴은 유행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보니까 네. 둘 다 이렇게 수염을 길렀는데 수염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수염을 이렇게 팔자 카이트 수염이라 그러죠. 팔자 수염을 길게 길렀는데 가뜩이나 긴 얼굴에 이 수염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으로 찝으라 그러면은 이분이 갖고 있는 너무 눈썹도 짙어요. 그리고 수염도 너무 짙고 그래가지고 음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이 남자는 양기잖아요. 발산하는 기운이 많고 사람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환하고 좋은 기운을 줘야 되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기운은 음기가 너무 강하고 남자가 음기가 강화되는 거는 자기 그 욕심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욕심뿐만이 아니라 음흉한 기운이 많다 보니까 나가서 발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못 줘서 이 수염이 문제예요. 저는 이 수염을 갖다 싹 밀었으면은 얼굴이 좀 훨씬 더 나아지고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 그 대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거의 수염 그런 길렀어요. 스타일의 예. 수염을 기르고 나왔으니까 예, 아마도 다 망했어요. 그때 예. 뭐 유행을 했던 때였던 것 같이 이제 보여지기도 우리나라 하네요. 사람들은 혹시 일본 여기 이쪽에 그렇죠. 유행 따라간 거 아닐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일단 수염을 좀 자르고 싹 밀어가지고 밝고 건강하게 이렇게 얼굴도 좀 밝았었으면은 그때 그렇게 이분하고 이렇게 노부유키하고 부딪히는 것도 좀 덜했을 거고 나라를 그렇게 암울하게 만들진 않았을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이 수염을 갖다 이렇게 길러가지고 우리나라한테는 참 좋았네요. 그렇죠. 계속 길러라 그럴 걸. 참 그러네. 아유.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 나라를 예. 찾을 수 있는 기회였죠. 기회를 서로의. 줬네. 그러니까 일본인 입장에서는 수염을 잘랐어야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 기르고 더 하고 멋있다고 그래야 되겠네. 정말 멋있네요 수염이. 그때 당시 네. 그 우리가 1945년 8월 그 6일 날 네. 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찾게 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조선의 운명, 조선이라고 하는 그때 운명을 보면 그때 조선은 관이 들어와요. 아까 관이 명예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명예나 문서가 들어와요. 네네. 그래서 조선이 다시 조선을 갖게 되는데 문서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또한 그 다시 또 그 극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네. 관을 그 상관이 또 극을 해요. 그래서 조선이 똑바로 다 들어오지를 못하고 네. 남과 북으로 갈려지는 이름이 두 개로 갈려지는 그런 때였던 것 같이 보여지고요. 저 여기서 사실은 숨은 그런 비하도 조금 알긴 하는데 나중에 언제 시간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다음 기회에 예. 방송도 자, 또 하실 이 거잖아요. 조선 총독부 그 예. 마지막 총독 그 아베 노부유키가 그 한 그 발언이 네. 사실 아주 소름 끼치는 내용이에요. 네네. 예, 뭐 대패했지만 우리는 나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정말 이게 현실로 돌아올까요? 그거 다음 그거는- 방송에 또 한 번 다시 다뤄보기로 하죠. 이거 오늘 다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또 예. 갔으니까 예, 다음 그러니까- 방송으로 또 연결해 나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교수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